나즈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지난 금요일 조금 무너졌어요. 그런데 뭐 아직 걱정할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요. 네, 중요한데 약간 무너졌다, 아쉽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제 올해 연말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전 상승이 조금 더 강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단기 조정을 좀 피하셔야 여러분들이 투자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어떤 걸 잊어버리냐면 이 뉴스는 2025년 4월 7일 헤지펀드 관세 폭탄의 대규모 마진콜. 마진콜이라는 게 결국 B2 한 거죠. B2 했는데 그걸 못 갚아서 이제 강제 청산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 청산은 언제 일어나죠? 급락 때 일어나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하락을 예측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저도 예측 못합니다. 제가 추세 방송을 하지만 저는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 그러면 미리 줄입니다. 비중 미리 줄여요. 떨어지는 거 보고서 이제는 줄여야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미 헤지 펀드들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 마진콜 직면. 오래 안 됐어요, 여러분. 25년도 4월 6일이에요. 4월 6일. 근데 당장 몇 달 지났는데 이런 생각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올라가면 그냥 또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마진콜은 정말 투자 규모가 큰 사람들이 더 크게 피해를 봅니다. 월가 큰 손들도 덜덜. 그리고 자, 뉴욕 증시 폭락의 마진콜. 그러니까 다 마진콜을 전문가나 대가나 기관들이나 예상할 수 있으면 마진콜을 왜 당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하락을 예상할 수 있으면 전부 다 뭐 매도를 해놨던 아니면 현금으로 다시 대체해놨던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하락을 예측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이런 지표들을 볼 때 여러분들 뉴스를 보실 때요, 한 면을 봤을 때 그게 맞다라고 인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자, 왜 그러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핀나 마진 부채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S&P 500이랑 여기 US S&P 500이죠. 이제 마진덱 부채가 늘어나는 양을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S&P 500이 주황색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1번. 자, 언제 폭락이 왔냐면요. 보세요. 2000년도 닷컴 버블입니다. S&P 500이 올라가죠? 파란색의 요 마진 스테이터스, 이제 마진의 상태죠. 자, 마진이 올라가면서 어때요? S&P 500을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마진을 너무 부채를 많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못 견디고 폭락이 나온다. 그렇게 됐었어요. 다. 그리고 2008년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진이 쭉 늘면서 어때요? 넘어섰죠. S&P 500의 상승률을 넘어서서 쭉 가다가 폭락했습니다. 맞죠? 여기도 그래요.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득 찼죠. S&P 500을 넘어섰기 때문에 떨어졌다. 자, 2019년도 미중무역 전쟁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 역시 마찬가지고요.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맞잖아요. 마진 대비 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면 이게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안 넘었어요. 요 밑에 있죠. S&P 500이 위로 올라가 있고. 그럼 지금 하락 안 해야지 정상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관점에서는 그럴듯하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 꽤 많아요. 자,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자,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은요, 보세요. 여기 마진이 S&P 500 아래에 있죠? 여기 하얀색이 이제 그 못 미치는 구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구간 이후에 실제 그렇게 나온 구간이 없어요. 자, 2002년도 여기 하락 구간일 막 폭락해갖고 이제 정신 없을 때잖아요. 요때 하얀색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그냥 다 차 있죠? 그냥 미국 주식은 올라간다 생각해서 다 비투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비토합니다. 하얀색이 하나도 없죠? 없다가 언제 생겼냐? 지금 생겼어요. 2024년도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구간 동안은 계속 올랐으니까 빚내서 주식을 산 거죠. 그런데 닷컴 버블 때도 왜 버블의 상승이 엄청났냐면 불안불안하니까, 이때도 동아시아 금융위기 막 나오고 하니까 이거 위험한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 선진국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못 샀겠죠. 빚을 내서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지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갔다고요. 그러니까 막판에 안 되겠다 하고 따라 붙었을 때 결국 터진 거고, 나머진 그런 구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져요. 그래서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면 경제학자 하셔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라고 말씀 안 드리고, 그럼 지금 어떤 구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얀색이 보이잖아요. 투자자들도 자신이 없는 구간인 거죠. 예,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은 것 같고 침체 올 것 같은데 주가는 올라가고, 이게 버블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예, 오렌 버핏 어르신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국 달러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도 이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 내가 피해 안 볼 방법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TQ예요. TQ 일봉 차트인데, 여러분 제가 하락 지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중장기 하락이 아니죠. 단기를 보는 거예요, 단기. 그랬을 때, 자, 여기 회색선 있습니다. 회색선 상단이 하단 추세선이에요. 아래서부터 하단 쭉 연결한. 그래서 요 위까지 올라왔다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 내려왔다 여기 딱 부딪혔잖아요. 딱 부딪혔고, 요렇게 내려왔죠. 요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라인이 이 보라색 라인이에요. 여기 보라색 보이시죠? 보라색. 지금 어떻습니까? 보라색을 깨고 내려왔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고 내려왔는지 아니면 유지하는 건지 파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하시고 어떤 분은 못 하시는데, 여러분 선을 깨고 내려왔다고 하는 건 뭐 어디서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하시는 거지 저가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얘는 아직 깬 게 아니에요. 아래로 내려왔지만 다시 밀어 올렸죠. 예, 밀어 올려서 그 선에서 딱 끝냈기 때문에 이건 깨졌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설명 다시 드릴게요. 보세요. 이쪽에서 보시면 보라색이죠. 주가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종가는 뭐예요? 종가는 맨 끝에 막대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양봉은 맨 위쪽이고 여기 음봉이죠. 맨 아래쪽인데,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저가로 내려왔다 밀어 올려서 종가는 이 아래에서 끝난 게 아니라 위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식 좀 안 하셔야 돼. 지금은 그렇게 수월한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 모른다 그러고서 주식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건 그냥 주식으로 저축하셔야지 절대 큰 돈 넣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올라갔다가 자, 음봉으로 내렸죠. 내렸는데 자, 꼬리가 달렸다는 건 저가는 아래란 얘기예요. 종가는 바로 위에서 끝났죠. 그러면 자, 종가가 아래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거 보라색 깬 거죠. 이게 깬 거예요. 예, 여기 닿았다고 깬 게 아닙니다. 이 양봉 빨간색이 여기 닿았다고 깬 게 아니라 얘는 다시 밀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종가는 지켜주고 끝난 거예요. 그럼 결국 이렇게 깨고 난 다음에 확률이 100이 아닙니다. 예, 6, 70%로 어때요? 다음날 다시 밀어 올리는 듯 하였으나 결국 내려와서 아래에서 끝났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종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초보분들 강의할 땐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 본장 가서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고 애프터장 보시라고요. 새벽에 보면 결론 다 나와 있잖아요. 떨어진 건 떨어졌고, 그죠? 예, 오를 건 올랐고 했으니까, 그때 최근에는 뭐 7, 6, 5시 끝나면 뭐 8시까지 3시간 애프터장 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일어나셔서 푹 주무셨다가 일어나셔서 좀 일찍 일어나세요. 1시간만. 예, 보통 내가 7시에 일어난다 그럼 6시에 일어나셔갖고 그때 매도하시면 되고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보라색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왔지만
이 꼬리가 달려서 다시 밀어 올렸죠. 얘는 깬 게 아니에요. 지켜줬다고요. 보라색 위에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깼죠. 아, 다음 날도 깬 건 아니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렸죠. 여기서 깬 거예요. 여기서. 예, 3일 이후에. 그럼 이때 팔면 됩니다. 굳이 이때 팔아서 아 괜히 팔았네 이때 또 사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예, 확실히 여긴 깼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요 밑에까지 내려가죠. 그러면 아 이거 전체를 다 팔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회색 음영 안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 자꾸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종가로 보시라고요. 여기선 종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비중을 그냥 줄이는 거예요. 다 파는 게 아니라 한 10% 줄였다가, 왜? 모르잖아요. 다음날 흐름을 알 수 없으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다시 밀어 올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라색 다시 밀어 올렸죠, 위쪽으로. 그럼 이때 다 팔면 괜히 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도 분할로 하시고 매도도 분할로 매도하는데 약간 눈치 게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여기 내려왔을 때 밑에 뭐 지나가요? 이 보라색이 241 2평이거든요. 이런 거 지지 저항대라는 거잖아요. 지지 라인인 거죠. 밑에 120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내려왔어도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눈치 보면서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예,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여기서 보라색에서 깼죠? 그럼 이때는 매도해 주는 게 낫죠. 예, 확실하게 깼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이만큼 손실을 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가 상승이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꺾인다. 그럼 아까 제가 마진된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드려요. 주식은 진짜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 문맹이란 말을 아시죠? 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글을 읽거나 쓸 줄을 모름. 잘 생각하시면 미국이 문맹률이 높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그분들이 영어를 못하나요? 아니에요. 말을 할 줄 알아요. 의사소통이 됩니다. 단지 글을 못 쓰고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불편하냐?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나라에, 예, 주식 문맹분들이 많으십니다. 사고 팔 줄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주식 사실 때 PER로 사시나요? 아니죠. 예, PBR로 안 사시죠? 지표로 사지 않아요. 우리는 뭘로 삽니까? 주가로 사요. 그럼 주가를 표현하는 게 뭐죠? 차트예요, 차트.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글을 아셔야 된다. 주식을 하시려면, 예, 주식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질 문맹률이, 우리나라 분들도 한글 못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문맹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예, 문맹이신 분들을 비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글을 배우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더 이해력을 높이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맨날 쓰는, 예, 이런 말도 뭐 4.5%, 8.7% 이런 식으로 문맹률이 있는데, 주식에서 이걸 모른다고 부끄러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르시면 좀 아시는 게 좋고요. 공부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걸 모르고 하신다? 그럼 힘든 시장이 와요. 자, 이 차트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100%는 누구도 못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내려와서 올라갔죠? 여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깬 거 아니다. 그래서 요 하단에 뭐예요? 제가 쓰는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또 여기 회색, 짙은 회색인데 안 깼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하락이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표들을 한 개를 적용 안 하고요. 두 개, 세 개를 적용하면 조금 더 의미가 달라져요. 여기 내려왔으면 일단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예, 올라가지 않고 내려왔으니까 나쁜 거예요. 두 번째,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 여기서 깨졌으면 더 내려가니까 이런 식이죠. 여기서 깨지면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은 면했다. 그럼 지금 이때는 뭘 하셔야 되는 때예요? 매수하셔야 되는 때예요? 매도하셔야 되는 때예요? 그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비중 많으신 분들은 이때 어때요? 매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비중이 없어서 이제 사셔야겠다는 분들은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예, 고급 언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제가 이 스토캐 뭐 이렇게 지표들, 다른 지표들에서 다이버전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주가가 여기입니다. 이전 고점이, 그죠? 지금 더 높죠?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위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데 위에 지표 보시면 이거 RSI 지표거든요. 가격이 낮은데도 더 높아요. 그죠?
예, 이 파란색이 훨씬 조금 더 뚱뚱하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지금 가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줄었어요. 좀 더 날씬하죠.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거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이것만 아셔도 돼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가가 깨는지 지지하는지 정확한 건 종가로 판단하셔라,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안 좋은 시그널이다. 그러면 이 총체적으로 점수를 드리면, 예, 저는 한 40점밖에 못 주겠어요, 얘를. 이 위치는 별로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하락하는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를, 예, 독해하셔야 된다, 차트도. 근데 어려운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려요. 자, 왜 어렵지 않냐? 차분히 다시 볼게요. 이 월봉입니다. 나스닥 종합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제가 차트 보여드릴 때 복잡하시면 다 보지 마시고 이 보라색만 보세요. 보라색에서 1번 종가가 보라색 라인을 깨고 이탈할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 올라갔죠? 자, 월봉이니까 여러분 월봉에서 안 깼으면 그냥 일봉 왔다 갔다 해도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종가가 안 깼죠? 양봉 쭉쭉쭉쭉쭉 위로 갔으니까 터치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락하면서 어때요? 깼지만 종가상 다시 올렸겠죠? 이게 하루가 아니잖아요. 그죠? 월이죠? 그러니까 깨도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그 월말에 가서 올렸으면 그냥 홀딩인 거죠. 아니면 아래쪽에서 조금 더 사셔도 되고. 근데 사자면 비중이 늘어나니까 조금 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말 이해하시겠죠? 안 깨고 이탈, 종가가 보라색 라인을 깨고 이탈할 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고 여기 이때가 2018년도, 예, 미중무역 전쟁이 이제 바로 앞쪽에 하락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확실히 깼잖아요. 종가를. 안 보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옆쪽 보면 음봉이 확실히 아래로 내려갔죠? 예, 이렇게 되면 매도가 맞다고요. 그럼 매도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다시 올라오죠? 이때 다시 매수하셔도 되고, 일단 깨졌으니까 어떡하겠다. 예, 그냥 매도한 물량 말고 나머지는 홀딩 하겠다고 하시면, 자, 1년 이후에 다시 상승하잖아요. 예, 월봉에서는 이게 다시 상승합니다. 그래서 안 사고 그대로 두는 이런 방법이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팔았다가, 예, 이 밑에서 다시 올라갈 때 보라색 라인을, 요게 이제 이거죠. 3번인데 일로 돼 있네요. 3번. 저가가 보라색 라인 돌파 상승 시추매. 자, 여기서 한 30% 팔았다가 여기 올릴 때 30%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훨씬 안전하게 이거 쭉 올라갔으니까 상승,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한번 깼죠. 보라색을 한번 깼습니다. 그럼 팔았다가 다시 사면 큰 리스크 없이 갈 수 있다. 그럼 여기서도 또 상승했죠? 그럼 어디서 팔아야 돼요? 여기서 팔면 되죠. 예, 여기서 확 깨고 내려왔으니까, 예, 일단 매도했다가 여기 보시면 하단에 뭐가 있어요? 이런 선들이 있죠. 지지라인. 예, 이게 60일 이평, 월로 보면 60, 예, 월봉이에요. 월평. 자, 평균 라인인 거죠. 그리고 제가 쓰는 요거 황금색 라인이 있으니까 요럴 때 지지받을 수 있으니까 요럴 때 노려서 사셔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약간 복잡해졌지만 어쨌든, 예, 보라색 깨고 내려갈 땐 매도한다. 보라색 다시 밀고 올라올 때 매수한다. 추매한다. 간단하죠? 예,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저가가 보라색 라인 위에 있을 때는 홀딩이다. 이거잖아요. 이거 계속 위로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여기 좀 깼죠? 예, 깼으니까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밀고 올라올 때 다시 사시면 돼요. 예, 큰 손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그러니까 이런 잔잔한 파도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 하락이 무서운 거잖아요. 보라색 깨고 내려와서 다음에 어때요? 못 올라가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결국 지키나 하다가 다음 달에 또 빠지고, 이런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주구장창 사서 가는 게 답이냐? 예, 결과적으로 10년 보시면 그 답은 잘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왜? 10년은 꽉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현금이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꼭 명심하시고, 다음에도 제가 이렇게 깨질 때 월봉상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럴 땐 꼭 매도를 하십시오. 일봉상으로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큰 의미 없지만,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아예 내가 차트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엔 어떻게 된 거예요? 보라색을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것만 보고 판단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안 좋은데,
자, 이게 나스닥 종합이거든요. 예, 중장기적으로 올 때 아직 진짜 뭐 큰일 날 상황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우선 홀딩하면서 여유 있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쪽 상단 라인도 그냥 한번 설명드리면 상승할 때 이렇게 돼요. 여기 형광 라인 있죠? 형광 라인을 돌파하면 큰 상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죠? 예, 위아래서 올라와서 어디 부딪혀요? 여기 하늘색에 부딪히죠. 짙은 하늘색 부딪히고 내려와서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하락 떨어질 때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근처 못 가고 쭉 빠지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월봉상 보면 지금 위치가 사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사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또 팔 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뭐 좀 안 좋으니까 저처럼 일단 줄였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 추가 상승할 때 일봉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 돌파하면 그때 다시 사겠다 이렇게 하면 주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안 쓰시는 지표인데 진짜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슈퍼 트렌드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거 키움에는 있고요. 다른 데도 있는 곳 있고 없는 곳 있습니다. 기본으로 쓰시면 돼요. 14에 3 쓰시면 되고. 자, 이 지표는요. 큰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ATR, 평균 가격이에요. 가격의 레인지 범위를 활용해서 계산이 이루어졌고요. 주가가 슈퍼 트렌드 선위에 상승할 때 매수 시점으로 판단하며 상승 추세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요게 빨간 부분이 여기 빨간 부분이 슈퍼 트렌드의 상승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늘색 부분, 옅은 하늘색 부분이 하락 부분. 그럼 되게 간단해져요. 여기 QQQ인데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 하늘색 음영 구간에서는 그냥 쳐다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빨간색 여기 돌파하면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상승 구간이니까 이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서도 어때요? 깨면서 하늘색 음영이 나타나는 요 구간에는 안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때 뭐 줍줍 하겠다고 굳이 그러실 필요 1도 없다. 그러다가 여기 돌파할 때 어떻습니까? 이때 사면 되죠. 근데 싸게는 여기가 더 샀지만 안전하긴 여기가 더 안전하다. 그리고 나서 한 번 정도 눌림, 이 쌍바닥 잡혔잖아요. 쌍바닥 잡히고 여기 돌파할 때 이게 큰 수익이 나는 거니까 여러분 바닥에서 항상 쌍바닥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어때요?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 돌파하면서 쌍바닥을 일어났으니까 조금 더 내가 저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하면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 많은 물량을 한다? 아니죠. 그건 이제 약간 배팅 하시는 분들인 거고 여기 돌파할 때 요렇게 빨간색 슈퍼 트렌드로 딱 바뀌는 그 지점에서 매수하시면 아주 잘 노련하게 투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활용해 보세요. 요거 하나만 놓고도 여러분 여기 깰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깰 때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쌍바닥 잡히는 요때 사시던가 아니면 돌파해서 요때만 사도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진짜 큰 피해를 입으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언어, 차트를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 잘 하실 수 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슈퍼 트렌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제가 사용하는 아이리치 차트, 나도부자 차트의 그냥 심플 버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QQQ고요. 다시 아까는 그 슈퍼 트렌드 요것만 들어있던 거예요. 여기 붉은색, 회색, 하늘색이죠. 하늘색 요것만 들어있던 건데 거기다 조금 더 넣었어요. 그래서 지표가 추가되면요 여러분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자, 추세만 판단하던 데서 여기 녹색이 들어가고 짙은 회색 음영이 들어가면 제가 회색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땐 어떤다? 비중을 줄인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다시 늘린다. 이거 눈에 확 보이죠? 이 녹색을 돌파할 때 사시면 돼요. 근데 슈퍼 트렌드만 갖고 사기가 애매해지니까 그냥 정확한 위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갈 때 다시 슈퍼 트렌드 깰 때 녹색까지 오면 너무 늦으니까요. 제가 이 검정색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회색도 넣어 놨죠. 그래서 회색 떨어질 때 10% 줄이고 검정 들어올 때 10% 줄이고 이때 뭐 한 30% 줄이면 절반 줄이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20, 15, 15, 20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 난 비중 조절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 5개만 갖고도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검정색 라인 하나 가죠. 예, 제가 이걸 조금 더 추가하면 이 황금색 라인으로 바뀌는데, 겹선이 있는 황금색 라인이요. 이때가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지지하고서 어때요? 쭉 올라갔죠? 그럼 조금 더 내가 차트를 잘 알면 떨어지니까 겁나는데 이럴 게 아니라 요 라인에 닿았을 때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반등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때요? 여기서도 쭉 내려올 때도 여기서 반등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 얘를 또 다시 깬다. 그럼 여기서 샀다가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하면 좋은데, 만약 매도 못했다고 칠게요. 다시 검정색 깨고 내려올 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럼 난 큰 피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들을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주식하시면 진짜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눈 똑바로 뜨고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보면, 여러분 여기서 이 변곡이 왜 발생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 모르겠죠. 근데 여기다 제가 240일 이평을 하나 넣어봤어요. 그럼 눈에 보여요. 자, 요건 120일 이평이거든요.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 황금색 라인에 터치하고서 반등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 라인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240을 돌파하려고, 뚫으려고 애를 쓴 거죠. 애를 썼다가 여기서 못 뚫은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게 하락 추세이기도 하고, 그게 가장 커요. 하락 추세이고 강한 물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 털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 못 뚫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하나가 더 있으면, 저는 위쪽으로 이평선 있으면 잘 매수하지 않습니다. 또 밀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밑에 보면 얘는 왜 지지가 됐냐? 보세요. 여기 보면 검정색이네. 그죠? 골드라인인데 이평선이 어디 있어요?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벼운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평선이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지만 위쪽에 있을 땐 저항이다. 맞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요런 초록색 라인 뚫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이게 뚫리는 이유는, 여기도 되게 이렇게 어려운 구간인데 조정을 많이 받아서 뚫리는 거예요. 이게. 조정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가벼워졌겠죠? 그러면서 돌파하는 거니까, 이게 분명히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건 올라가 봐야 아는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면 된다? 위치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똑같은 라인인데 이건 이제 풀 버전이에요. 제가 좀 많이 집어넣은 건데, 이건 이 중수 이상도 아니고 이제 고수분들이 써야 돼요. 좀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여러분 이렇게 내려올 때, 자, 요게 이제 2024년도 3월이에요. 요때쯤 되죠. 요때쯤. 자,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싼 가격이다? 알 수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 2024년 3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쯤 되거든요. 요쯤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 구간일 거예요. 자, 요 구간 내려올 때 여기 뭐가 지나가요? 여기 국방색 선이 하나 지나가죠. 약간 옅은 국방색 선. 거기 닿으면서 어때요? 지지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하단에 선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지 라인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제가 풀 버전을 왜 보여드리냐면, 보세요. 진짜 저점을 잡으려면 여길 잡으면 돼요. 이렇게 내려와서 노란색. 제가 최근에 이제 빨주노, 하단은 이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멤버십에서 안내 다시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빨주노가 이렇게 뭉치죠. 이렇게 좀 겹치는 구간이 발생해요. 그럼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쪽에서 넣었습니까? 하락할 때 여기 빨주노가 여기인데, 우선 노란색, 이때쯤 가면 어느 정도 왔다. 근데 여기 닿았다고 100% 저점이다라고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여기 닿으면 분할 매수 하시고, 근데 닿기 전에 올라갔잖아요. 닿기 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위쪽 라인이, 여기 보시면 하늘색 라인도 있고, 그죠? 여기 이렇게 빨간색 두꺼운 라인이 있어요. 이런 거 돌파할 때, 그리고 갈색 라인 있죠? 뭔지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갈 때는 저항 라인인데 이걸 뚫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저항 라인들을 돌파할 때 사시면 훨씬 안전하다. 그럼 이때 사서 물 타서 이렇게 가면 의외로 여러분 수익 날 것 같잖아요. 수익이 안 납니다. 이유인즉 여기서 물 타서 그래요. 여기서 탔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만 먹다가 올라가면 이제 겁나서 못 사죠, 잘. 그러다가 여기 가면 본전에 쳐야 되잖아요. 본전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주식 평생 안 늘어요. 그래서 아래쪽 보고 하단에 최대한 버티실 수 있고 기다리실 수 있는 사람이 주식에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단 라인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것만 아셔도 주식이 훨씬 고급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자, SOXL의 풀 버전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진청색, 뭐 진녹색이죠. 진녹색 깨고 내려올 때가 거의 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서 지금 보면 여기 형광녹색 라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MTS로, HTS 잘 안 보시니까 MTS로 제가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보여드릴게요. 의미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길게 본 거니까 짧게 볼게요. 6월부터 보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죠? 근데 뭐가 자꾸 부딪히잖아요. 요 보라색을 제가 그림을 그려는 겁니다. 박스를 딱 그렸는데 제가 항상 박스권 말씀드리죠. 저뿐 아니라 모든 주식하는 분들이 오래 하신 분들은 박스권 얘기해요. 박스권 돌파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박스가 없을 때는 그냥 위아래로 하는 것 같지만 딱 그리는 순간 뭐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22.3. 여기를 돌파하면 뭐가 나온다?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진입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돌파할 때 팔아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위쪽 상승 구간을 돌파했으니까 이때 사야 돼요. 이때 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아까 제가 보라색 말씀드렸죠? 여기 보라색. 보라색인데 안 깼죠? 그냥 가는 거예요, 홀딩. 여기만 내려와서 깼어요. 그럼 여기다 일단 매도, 일부 매도. 근데 다시 보라색 돌파했죠? 그럼 만약에 뭐 100주 팔았으면 100주 사시면 돼요. 사고 여기서 내려왔는데 딱 걸쳤죠? 이거 깬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가로.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갔고 여기서도 딱 걸쳤죠? 종가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예요? 여기 분홍색 라인, 노란색 라인은 돌파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지로 작용한다고요. 그러면 그냥 가야겠죠. 홀딩하고 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깼어요. 여기서 딱 깼는데 아직은 지켜주고 있으니까 기다리는데 여기서 내려왔죠. 요게 안 좋은 신호입니다. 요 부분에서 매도하셔야 돼요. 다시 반등한다고 해도 요거는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때 매도했다가 정 여러분이 계속 사고 싶다 그러면 이때 사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위치는. 왜냐? 박스를 잡아보면 알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올라갈 것 같지만 위에 박스가 여기를 지금 못 뚫고 있죠.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깊이 내려갔다가 요번에 돌파했죠. 그래서 하락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쁜 시그널은 아니에요. 나쁜 시그널은 아니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조심해라 말씀드린 게 이때예요? 아니죠.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매도를 거의 다 했고 이때 가서 다시 늘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냥 홀딩하고 있는데 결정이 안 됐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됐고 여기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지키고는 있는데 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좋은 거죠. 위에 있어야지 이 안으로 굳이 들어오는 걸 좋다라고 평가할 요소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지표 보시면 여기 꺾인 게 보이시죠? 이렇게 꺾이면 일단 올라가도 다시 한번 밀릴 확률이 꽤 커요. 그래서 저라면 여기 27.5 있죠? 이거 반등할 때 요때 살 겁니다. 박스권을 확실히 돌파했다고 생각할 때 살 거고 요 구간에선 굳이 안 사도 상관없다. 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대신 28은 돌파하면요 싸게 샀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실이 될 수 있어요. 위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